팬덤 퍼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비즈니스 업그레이더 이재훈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해드린다는 의미로 비즈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여러분에게 서비스는 모든 것은 다 Profit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Finding Profit in Every Strategy, 모든 전략에서 항상 수익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옛날에 엄청 잘 나갔어요. 아름답게 지냈습니다. 그립네요. 근데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네, 지금 제가 또 다이어트도 하고 있거든요. 좀 괜찮으실 겁니다. 네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저는 예전에 진짜 행복한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계속 반장을 했었고요. 심지어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추대가 돼서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수석 졸업했죠. 아, 네. 수석.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 네, 수석. 최우수 졸업자. 네, 강단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들어갔죠. 진짜 세상이 다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 갈 때까지만 해도 서울대 가면 삶이 다 보장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집도 잘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너 서울대 가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주고 차를 사주겠다. 이 얼마나 행복한 상황입니까? 대학교 1학년인데 차와 아파트가 있다. 뭐 더없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계공학부 입학을 하고 경영학부 복수 전공하고 재밌게 대학생활을 했는데 사실 아파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IMF 영향이 한참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학교 있을 때 부모님께서 부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빚쟁이들이 제가 부모님 연락처를 알면 저를 찾아와서 해코지하면서 연락처를 받아가서 쫓아다닐까봐 저한테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셨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전화하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냐. 그런 생활이 있던 도중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동생 엄청 강한 아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짱이었습니다. 거의 뭐 건달급인데 그 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행님아, 죽겠다. 뒤에서 누가 막 따라오는 것 같다. 방망이 들고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다. 내가 그 전화를 받고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과외하고 이러면서 생활비를 벌고 살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충격이 커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접고 고향에 내려가서 학원이라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결심은 실행하진 않았고 결국은 이제 전액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펌에 들어가서 컨설턴트 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스타트업에도 있었고 중견기업에도 있고 대기업 생활도 했습니다. 저 사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 근데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신혼 첫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첫 달에 일요일은 쉬었는데 토요일 날까지 월화수목금토 모두 다 포함해서 단 하루도 12시 전에 집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더 많이 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가지고 기획팀장도 하고 마케팅 임원도 하고 신사업 개발을 해서 실제 회사에서 첫 투자를 일으키고 그 투자된 회사에 가서 이제 임원으로 있으면서 그 회사를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혼자 막 뚫어가지고 CES도 혼자 막 다 준비해서 나가서 세계에서 넘버 2 회사까지도 다 이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술연구본부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열심히 살 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임원이 되고 이제 좀 오너와 같이 많은 일을 하면서 오너의 시각이 생기는 순간 우리 집은 왜 망했을까? 잊고 있던 그런 물음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돈이죠.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도 다 돈인데 이게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흑자도산을 했거든요. 당시에 굴리는 돈이 굉장히 컸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서울에 집을 사주겠다고 했으니 꽤 큰 돈을 굴리셨겠죠. 그 업계에서는 부산 경남 전체에서 2위였어요. 그리고 꽤 큰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는데 흑자도산이 일어났죠. 그거를 제가 배운 나중에 경영학부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우던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운전자본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운전자본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가 아니면 운전자금 관리를 잘 하진 않죠. 그리고 이 운전자금 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운전자금이 망가지게 돼요.
그 운전자분을 모르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드는 순간 계속 마음속에 저런 열망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하게 잘 살았거든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정말 잘 살았고, 저는 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인생의 황금기셨겠죠.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면 여왕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전 항상 어머니랑 손잡고 다니면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서울대 들어갔다 이렇게 어머니 친구분들께 맨날 인사드리고, 그때부터 말 잘했습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이 나고, 우리 가족이 파탄 나면서 뭐 동생이나 제 친구들 뭐 그런 쪽도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근데 이게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잘못된 자금 운영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작은 회사부터 큰 회사까지 쭉 다녀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이 시스템이라 함은 결국은 누가 일을 하더라도 평균치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만드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뜻은 어느 정도 수준을 보장을 하는 건데, 좋은 회사일수록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경영을 함에 있어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해주거든요. 사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는 경영자의 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 망가지지 않게끔,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작은 회사들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체계적인 지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혹은 제가 모르더라도 저에게 물어보는 대표님들에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자원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재훈을 분신술 떠가지고 2명, 3명, 4명, 5명 만들면 그걸 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전자분 관리나 경영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는 거는 사실 분에 넘치는, 혹은 저의 깜냥을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저의 오해로 인해, 저의 지식이 낮음으로 인해 말씀을 드렸다가 그 회사가 정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 회사에게는 정말 큰 생존의 문제일 텐데,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게 됐습니다. 스타트업 멘토링을 몇 개사를 했어요. 근데 그 스타트업 멘토링 할 때 이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템을 팔았을 때 매출하고 비용을 잘 시뮬레이션 하면 사업성이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클 수 있을까, 크려고 하면 어떻게 비용을 조정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투자비를 넣어서 뭐 설비를 사든 뭘 하든 부스트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올해 3억 할 거고요, 내년에 10억 할 거고요, 내후년에 제가 50억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달 숫자로 다 만들어 가지고 비용까지 매칭을 시켜보면 너무너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한 달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설비를 어떤 걸 도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원자재를 납품하는 데서는 그 정도의 캐퍼가 나오느냐, 그리고 팔려고 하는 시장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게 많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는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보통 큰 회사들에서는. 근데 작은 회사들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의 능력이 충분하구나라는 검증이 됐었어요. 그래서 고객 후기를 받으면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죠.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다른 대표님들에게, 다른 회사에게 충분히 좋은 조언이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때마침 이재훈 234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챗GPT를 쓰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저 역시도 혼자서 일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회사들에게 특히나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작은 회사들은 사실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노코드 툴을 이용을 하면 크지 않은 비용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더 큰 회사가 되면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내가 노코드 툴로 구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커버해 드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파트너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스타트업 멘토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IR도 하시고, 이제 마케팅 제가 임원하기도 했지만 이제 마케팅 회사를 아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 침투 전략을 만든다거나
R&D 전략을 수립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R&D를 키워나가는지 R&D 로드맵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필러가 빠지지 않게끔 제 주변의 분들이 모아져서 저는 이것을 비즈업 길드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길드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저희 길드원으로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서비스는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서비스인데, 큰 회사들은 전략기획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에서 자금을 관리하거나 사업부를 전부 다 보면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넣거나 빼거나 조직을 바꾸거나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작은 회사들은 전략기획실이 없으니까 대표님들께서 혼자 다 하셔야 돼요. 정말 혼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전략기획실이라는 서비스의 형태로 대표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거나 대표님과 고민을 같이 해드리거나, 그래서 대표님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선 저희 길드원들 혹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홈페이지를, 당장에 홈페이지가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걸 빠르게 만들어 드리고 마케팅하고 CRM을 노코드 툴로 자동화 해드리거나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영역까지도 커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Profit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Finding Profit in Every Strategy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Profit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Problem Identification, 문제를 식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모르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서 문제들을 식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Root Cause Analysis. 근데 보이는 현상이 실제 문제가 아닌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희가 뭐 피부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게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뭐 순환기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듯이, 회사의 문제도 드러나는 실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제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것을 가지고 오티미제이션 임플리멘테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최적화 시켜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작은 회사들의 자원은 금방 소진돼서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이 실행 결과가 Financial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매출로 수익으로 바뀌는 결과를 나타나게끔 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님들은 사실 재무적인 지식도 다 있으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마케팅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운영도 잘 하셔야 되죠. 팔다 보면 신사업도 만들어야 돼요.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업무 효율성 관리도 해야죠. 매출과 비용을 모르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걸 프로덕트를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는 완전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중소기업에서 아니면 1인 기업에서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전부 다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CFO가 온들, CSO가 온들, 팀장을 만들어 놓는다 한들 다 자기 일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KPI는, KSF는 자기 팀을 잘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분 최적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회사가 잘못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업그레이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재무적인 변화까지 일으켜서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찾아가는 전략기획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이 내부에 존재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지켜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돈 많이 버시면 고용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고용 창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100개의 회사를 매출 100억까지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이끌어서 총 매출 1조가 되는 퍼즐 유니콘을 달성한다 라는 걸 미션으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고객님들의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